저 영상은 지금 5학년 아이들이에요. 우리 초등 5학년 아이들이 음악 시간에 프로젝트로 찍었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세물학교에서 학교 기획과 운영을 맡고 있는 지원본부장 유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사역에 함께한 지가 이제 만 1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많은 가정을 입학 설명회에서 이렇게 뵙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20살이 된 제 아들 지금 대학생인데 독일에서 지금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기독초등학교 보내는 결정이 참 쉽지 않았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을 자라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유별나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조부모님들 설득하는 거, 왜 기독교 학교 일반 학교와는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돼?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좀 주저함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그 걸음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더샘물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2019년에 이곳 동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더샘물의 기독교 교육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에 설립된 분당에 있는 샘물 기독학교, 그리고 2009년 샘물 중고등학교, 그리고 2016년 동백에 있는 은혜샘물 유치원 초등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했던 리더들이 기독교 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2019년에 이곳 동탄에 설립한 학교가 바로 더샘물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표면적인 역사는 이제 7년이지만 실제는 20년에 이르는 경험과 안목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바로 더샘물학교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에 더샘물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주목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두 부류입니다. 아주 특출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많은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사실 학교에서 많이 논의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대다수는 그저 무척 그냥 지나갑니다. 선생님들의 기억에도 그 친구가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집단으로만 인식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죠. 이런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이를 위한 학교, 한 아이마다의 구체적인 성장과 열매를 우리 선생님과 모든 교직원이 함께 주목하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더샘물학교가 꿈꾸는 학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샘물 유닉니스 비전을 2020년에 선포하게 되었고, 이후 교직원회의의 중심 주제는 저희가 업무회의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어떠한지 출석부를 쭉 보고서 우리 아이 하나하나마다의 지금의 실흥과 성장,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시스템 바꿔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가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기독교 학교도 참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야기에 중심돼서 논의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이 일엔 좀 많은 교직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역량 있는 교직원의 충원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개교했을 때 2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더샘물학교가 이제는 유치에서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까지 13개 학년 총 171명의 학생이 현재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전체 스텝 인력까지 포함하면 51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8명입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어느 학교도 이렇게 아이에게 더 집중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샘물학교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학교의 운영 방식과 인프라 그리고 교육 과정을 계속해서 또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11월 23일에 더샘물의 지난 6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6년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과 후원자분들에게 안내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더샘물의 2030 비전
선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의 저희 지향점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바꿔가야 할 그런 분야를 총 7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본질을 지켜가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혁신해가는 학교, 바로 그 학교가 바로 여기 더샘물 학교입니다. 더샘물 학교는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 때와 다르게 또 이 아이들이 이곳에 입학하면, 유치부터 입학을 하면 졸업하면 13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파송돼서 나갈 시대는 지금하고 다른 또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점에 무엇을 갖춰야 할까? 저희는 그것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핵심 역량은 성경적 사고, 소통과 협력, 그리고 비전 경영, 책임과 도전 역량,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이 각각의 또 역량마다 3가지씩 세부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세부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정말 균형 있게 갖추고 성장한 아이로 키워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인성, 실력이 균형되고 통합된 교육,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송된 곳에서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서기에 필요한 미래사회의 역량, 그것에 초점 맞아서 저희의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샘물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곳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마음들이 있으신지를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정말 최고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생님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이렇게 배워가는 걸 집에서도 보고 학교에 참여하면서 보면은 이 우리 더샘물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연구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너무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 따로 뭐 학교 따로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충실하게 배워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기본 교육 과정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충실하게 아이들이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너무 따뜻한 양육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 보듯이 보고 대하게 되고 또 너무나 믿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랑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들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너무 많지 않은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뭐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 좀 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와서 참석해서 들어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중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을 잃고 그냥 계속 떠다니다 보면 뭘 할지 모르고 부모도 갈피를 못 잡는데 항상 저희를 당겨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말려가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요즘엔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 수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 학년에서만 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노는 게 아니라 여러 선배, 후배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의 친목도 다지고 또 서로 선배는 이걸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후배는 선배한테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합해서 많은 학년들이 어우러져서 중고등, 뭐 초등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할 때 상당히 큰 교육적인 장점 또 이렇게 융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들을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주시는 점이 저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교육과정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제 나엘이가 더샘물 유치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는 지혜샘물 시간에 형님들이 내려와서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그 시간을 되게 많이 기다려요. 이유는 나는 더샘물에서 최고 막내. 그래서 난 모든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어. 언니들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형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동화를 들려준다는 이 사랑을 아이들은 흠뻑 받는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바로 핸드폰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핸드폰과 미디어 때문에 많이 집안에서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더샘물은 핸드폰과 미디어를 할 수가 없어서, 물론 그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갈등이 아무래도 다른 집안보다 훨씬 작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모든 답은 해결될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가야 학습도 되고, 그리고 교제 관계 같은 것도 다 되고, 신앙적인 것도 당연히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학습적인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더샘물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감 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시겠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더샘물학교의 교사이면서 3학년, 5학년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둘째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참 안 됐다. 왜? 하고 물으니 엄마는 어릴 때 더샘물학교 못 다녔잖아. 네, 딸 아이의 눈에 어린 시절 더샘물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제가 좀 딱해 보였나 봅니다. 이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또 조금 전에 영상으로 학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더샘물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더샘물 아이들은 참 잘 놉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대신 몸과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놀이를 즐깁니다. 더샘물의 점심시간을 잠깐 들여다보실까요? 실리정 공원에서 우리 집의 외환이 네발뛰기와 같은 옛놀이를 즐기고, 또 학교와 풀숲과 탄천에서는 방앗개비, 도롱뇽을 잡아 관찰하는 재미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눈 오는 날엔 종이박스로 썰매를 타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오른쪽 사진은 아이들이 교실 바구니로 이글루를 만든 모습입니다. 요즘 이렇게 노는 아이들 흔치 않지요. 더샘물 아이들에게는 놀이는 호기심과 탐구심, 또 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샘물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샘물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더샘물 학생들은 매일 아침 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교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교과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조의 근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더샘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교과를 통해 언어, 수의 질서, 자연, 소리, 빛과 색 등을 배우며 창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또한 전학년이 성경 교과를 배우고 5, 6학년은 성경적 세계관 수업을 통해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배움, 그리고 꿈과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자아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교육, 다중지능 검사와 진로 교육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비전을 세워가는 훈련을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절기 수업을 합니다.
올해는 고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카드, 그림, 보드게임 등으로 후배들에게 복음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기발하고 또 진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나누고 경청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복상일기를 썼는데요. 누가복음 22장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는 말씀을 적용하여 1학년, 5학년 학생이 쓴 복상일기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학년 학생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손으로 섬겨보기로 했다. 아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동생도 안마해 주었다. 내 손은 아직 작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을 크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손과 하트를 그려주었습니다. 다음은 5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엄마와 싸우고 왔는데 말씀 제목이 섬기는 자가 큰 자였다. 나의 복상 적용은 나의 뜻대로 안 돼도 포기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기였다. 엄마와 결국 화해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잘못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오늘 속상한 일도 꽤 있었지만 나만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직은 힘들지만 내일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처럼 더 샘물학교에서의 배움은 교실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교사들 또한 복상 시간에 말씀을 비춰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진솔하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샘물학교의 교육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된 기본 교과와 핵심 역량과 연계된 창의적 체험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책 중심의 교육과정과 공동체 배움, 주도적 배움을 통해 앞서 소개드렸던 다음의 4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먼저 책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로 학생들의 낮아지는 문해력이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해력이란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좋은 교사와 좋은 부모만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책과의 만남입니다. 더 샘물 학생들은 미디어를 절제하고 온전한 책을 가까이 하며 성경적 사고 역량을 길러갑니다.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은 1, 2학년 학생들 모습인데요. 어떤 시간일까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물론 쉬는 시간에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란히 책을 읽다가 대화하기도 하고 누구 한 명이 책을 펼치며 우르르 몰려와 이렇게 함께 읽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더 샘물에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책을 사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에서도 책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20분 동안 전학년이 함께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 고전책을 읽는 지혜샘물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읽기에 어려운 책을 함께 읽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사진 속 2학년 학생들은 삐삐 롱스타킹 책을 읽고 발 안 닿기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요. 또 우동 한 그릇 책을 읽고 함께 우동을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 샘물의 국어 수업은 통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통건 수업은 온전한 책을 천천히 깊이 읽으며 등장인물과 사건, 책의 중심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문해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1학년은 너는 특별하단다 책을 읽고 웹믹 인형극을 만들며 또 작품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4학년 샬롯의 거미줄 작품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명문장과 명장면을 찾아 발표하기도 합니다. 3학년 학생들은 사자와 마녀 옷장을 배우며 교실을 난이라 나라로 재현하고 등장인물을 인터뷰하며 인물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통권책을 통해 국어과 국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기릅니다. 1, 2, 3학년 학생들은 5권의 세계 역사 이야기 책으로 세계사를 배우며 스토리텔링과 체험 활동을 통해 역사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납니다. 3학년 학생들은 각 시대별 주제를 정하고 짝과 협력하여 전시 발표를 준비하여 역사 박람회를 엽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역사 박람회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후배까지 모두 역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푹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초등교육에서 모든 배움의 근간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더샘물에서는 전학년이 리딩 레이스와 글쓰기 교육을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각 학년의 필독서로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독서 노트에 황금 문장과 독후 활동을 기록합니다. 또한 정글 노트에는 그날의 배움과 재미있는 주제 글쓰기를 합니다. 정글 노트는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지은 이름인데요. 바로 정성을 담은 글쓰기의 줄임말입니다. 아이들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성껏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갑니다. 더샘물의 영어 수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더샘물의 영어 수업은 1학년부터 주 4회 진행됩니다. 파닉스와 스토리북 통건 수업, 가정에서 진행되는 라지키즈의 영어책 읽기를 병행하며 책 중심의 영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집중 원서 읽기와 흘려듣기를 통해 영어를 단순한 학습이 아닌 언어와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공동체 배움입니다. 더샘물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배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과 지혜롭게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공동체 교육 활동을 통해 기릅니다. 학기마다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여행 수업을 갑니다. 드넓은 자연을 체험하고 방송국과 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저학년은 지혜의 숲 체험과 또 별자리 탐구 여행을, 고학년은 부여로 1박 2일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4, 5학년은 사전 수업으로 조별로 유적지를 미리 조사하여 현장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행 준비 기간부터 마치기까지 5학년은 4학년을 이끌며 리더십을 기르고 또 4학년은 선배와 협업하며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5, 6학년의 마음밭 캠프는 또 공동체를 세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3월에는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8월에는 챙김을 주제로 몸, 마음, 꿈 등을 주 안에서 돌보는 법을 알아갔습니다. 마음밭 캠프의 생생한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근무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요. 제자들이 만들어준 더챙 김밥의 모든 메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하트박스를 나누며 공동체를 섬기고 마음밭을 또 말씀과 기도로 기경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야기 샘물 시간에는 반별로 7세 동생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3학년 학생들은 1박 2일 아빠와의 캠프에서 사랑하는 아빠와 저녁 식사를 만들고 또 평소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을 배웁니다. 3, 4학년은 연극 수업에서 전문 연극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12월에는 가족과 선후배를 초청해 멋진 공연을 선보입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체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봄과 가을 학교 앞 실리천 공원에서 점핑 투게더와 러닝 투게더를 진행합니다. 사진은 저학년의 응원을 받으며 러닝 투게더를 하고 있는 고학년의 모습입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운동회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네, 세 번째로 주도적 배움입니다. 더샘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배움을 강조합니다.
매일 펼치는 더샘물 노트는 학생들의 하루 경영서입니다. 복상과 배움, 과제를 기록하고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더샘물 1, 2학년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바로 하교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6교시 수업으로 3시 10분에 하교합니다. 이후 방과 후 은사개발을 신청한 학생들은 4시까지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년별로 하교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또 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샘물에서는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충분한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수업에 매시간 책임을 다하고 당일 배운 내용을 성실하게 복습하는 주도적 배움을 지향합니다. 특히 초등 수학에서 개념과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연산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복습과 연산 문제를 매일의 과제로 규칙적으로 풀고 다양한 문장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과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학습에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방과 후 보충 수업을 개설하여 기초 학습을 잘 다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샘물은 주제 융합 수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식과 지혜의 본질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웁니다. 특별히 주제 융합 수업 주간에는 전학년이 일주일 동안 하나의 주제를 모든 교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이번 주제는 SDGs UN 지속 가능 목표였습니다. 기아 해결, 양질의 교육, 해양 생태계 등 국제사회의 문제를 알아가고 함께 탐구하는 SDGs 위크를 가졌습니다. 올해의 주제 융합 수업은 또 마을 수업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마을 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한 마을로 모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발표하고 실천하는 수업입니다. 작년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탐색하며 10개의 마을이 각 나라의 축제와 문화를 퍼레이드로 표현했고 또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마을별로 관심이 가는 SDGs 주제를 탐구하고 해결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 수업 현장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국제사회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더샘물은 이렇게 세상과 지식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배움을 지향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학년이 함께하는 공동체 회의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놀이문화, 밝은 얼굴로 인사하기 등의 안건을 학년 구분 없이 논의하고 실천 사항을 정합니다. 논의에 그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직접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5, 6학년에는 스스로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발표하며 자율적으로 배움을 만들어가는 PBL 수업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주도 학습을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성취감과 또 주도적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네, 더샘물의 교육 비전은 유니크니스, 즉 한 아이 한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학생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며 아이의 성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더샘물 유니크니스 교육은 가정과 동역하여 한 아이를 위한 한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학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합니다. 3월 과정 방문에서 학부모님과 더 깊은 동역을 다지고 열매 나누기와 PT데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영성, 학업, 성품과 관계에서 맺은 아이의 성장 열매를 풍성하게 나눕니다.
또한 리더십 선생님과의 1대1 복상인 행복을 통해 아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논의하고 기도하는 우사나와 각자의 은사와 관심사에 따라 배우는 방과후 은사 개발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은사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연극제와 음악제, 그리고 6학년 제자들의 꿈을 나누는 웃꿈나는 훌쩍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는 감격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샘물학교는 책 중심 공동체 주도적 배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배움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이 하나이의 특별함을 존중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유니크니스 교육을 실현해 갑니다. 이 복된 배움의 길에서 더샘물 초등 제자들은 지혜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전하는 더샘물 학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초등교육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에서 잘하게 됐어요. 막 3월 달에는 엄마한테 막 찡찡대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하고 있어요. 1학기 동안은 좀 집중력이 모자랐는데 지금 2학기에 조금 집중력이 좀 많아졌어요. 미술 실력이 여기서 미술을 해가지고 더 늘어난 것 같고 자기가 혼자서 생활을 계획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상 시간이랑 공동체 예배 시간이랑 성경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글쓰기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한두 줄밖에 안 썼는데 이제는 10줄 넘게 쓰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정글 노트라는 곳에 정글을 쓰고 답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서 더 많이 쓰게 되네요. 이번 연대 리딩 레이스에서 책의 재미를 더 안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배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장한 친구는 배지를 주는 거였어요. 저번 학기보다 1000쪽을 더 읽어서 성장상을 받게 되었어요. 수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너무 어렵고 근데 지금은 나눗셈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협동심을 조금 더 많이 키울 수 있었고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더샘물학교에서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성경적인 거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조금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했었던 게 이제는 조금 더 인상 깊어졌고 재밌어졌어요. 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복상을 통해서 더 성경을 깊이 알게 됐어요. 글쓰기를 더 잘하게 됐고 옛날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맞춤법도 잘 몰랐는데 더샘물학교에 오고 나서 맞춤법도 잘 알게 되고 더 잘 쓰게 됐어요. 1학년 때보다 말하는 거랑 여러 친구가 더 늘어났어요. 또박또박 말하고 예쁜 말을 하게 되고 배움에 즐거움이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좀 수학이랑 막이랑도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청소할 때 진짜 조금씩 도와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 숙제랑 또 공부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숙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숙제도 잘 못하고 살짝 주변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살짝 숙제에도 적응이 됐고 주변 정리도 더 성장하고 잘 돼요. 독서요. 일단 리딩 레이스랑 역사 탐정 덕분에 좀 재밌게 책을 더 읽는 것 같아요.
많이 읽었어요. 사교성이랑 신앙심. 예전에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 오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대화하면서 놀면서 좀 성장한 것 같았어요. 신앙심이 더 깊어져가지고 옛날에는 기도하면은요 한 10초면 뚝딱 했는데 요즘에는 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한 1분 정도는 해보는 편이에요. 아니요, 친구들 관계에서 많이 싸우지 않게 된 것 같고요. 싸울 때도 화해하면서 관계에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사회생활에 더 적응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제 마음이 둥그러지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글쓰기. 맞아, 글쓰기가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글을 고쳐 쓰면서 어떤 글이 좀 더 좋고 어떤 글이 나쁜지 알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글을 좀 더 잘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발표를 통해서 글을 어떻게 써야지 더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샘물 학교에서 꿈에 관한 수업을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꿈, 비전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저의 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약간 저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저는 저의 유익만 생각을 했으면은 요즘에는 친구들도 같이 뭔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좀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보셨는데요. 6학년 남자아이의 사회생활이 늘어났다는 게 무슨 사회생활일까? 한번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더샘물 학교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학년이 있습니다. 몇 학년일까요? 네, 가장 막내. 지금 7세 유치 과정 아이들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우리 더샘물의 유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샘물의 유치 과정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누리는 배움의 즐거움을 목표로 5가지의 중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 배움, 다양한 교과의 즐거운 배움, 살아있는 책 배움, 그리고 자연을 누리고 맛보는 학교 밖 배움, 그리고 선배들 및 친구들과의 공동체 배움입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일상 배움인데요. 우리 유치과정 7세 반 아이들 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 반이에요. 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행복한 일상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배움의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 말씀 복상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초등 선배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매주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것을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일주일을 또 바라보고 함께 또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샘물에는 교과별로 정말 다양한 그리고 헌신된 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 수업, 그리고 영어 수업, 그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악기 수업을 또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은 아마 어느 유치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교육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성장을 다양한 달란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책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우리 유치원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지혜 100층짜리 집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읽어주시는 책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동화 작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동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3번 또 우리 초등 선배들이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유치과정 아이들에게 책을 정말 즐겁게 또 생생하게 그런 읽어주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도 책을 통한 주제 융합 수업을 진행합니다. 주제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 제목들은 지난 봄 여름 학기에 우리가 진행했던 책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학교 오시면서 주변 경관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실천 공원이 앞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그렇지 않으나 매일 나가서 바깥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D-Day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디스커버리,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숲 체험과 또 체험 활동들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를 그런 배운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샘물 유치 과정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연스럽게 초등 교육과 연결된 이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 선배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등 마을 수업에 초청되기도 하고요. 또 여행 수업에 같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다와 사자라는 또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자회에 이어지는 그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5, 6학년 마음밭 때 열렸던 다양한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또한 후배로서 초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선배들이 초등학교에서 어떤 즐거운 배움들을 누리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미리 맛보는 그런 학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학년 담임 선생님과 논의하면서 우리 유치 친구들이 1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우리 유치 과정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해야 할 그것이 학습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태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초등교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세 친구들 내년에 이제 1학년으로 저희가 진급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새롭게 1학년에 올 친구들을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갈 아마 리더의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보다도 초등 과정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과정이 우리 더샘물의 유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등원하고서 4시까지 우리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이 있고 의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이 있고 의아하게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나는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는
자신을 비지 않죠. 제가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주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두려워도 겁을 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을 전해. 네, 마지막 사진이 우리 친구들이 또 초등 선배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그 모습입니다. 제 방이 2층 유치원이 있는 교실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틈만 나면 제 방 문을 엽니다. 똑똑똑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나눔 쌤 하면서 제 방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매일 웃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기고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을 매일 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유치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더샘물 유치과정에 또 우리 가정들을 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중고등 과정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일쌤이라고 불리는 조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매일쌤이라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방금 나오셨었던 우리 지원 부부장님께서는 나눔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죠. 네, 저희들은 이렇게 별칭으로 선생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중고등 과정에서는. 네, 저는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 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설파하는 읽기 좋은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인상 깊게 읽고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설파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질 만한 좋은 편지가 돼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쌤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이름은 잘 모르고요. 매일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그렇게 저희들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중고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4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성, 섬김, 비전, 배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더샘물 공동체라고 먼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얼마 전에 9학년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뒤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좋겠다. 엘리야는 너무 혼자 남아서 속상했을 텐데 너희들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수업에 한 아이가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다쳐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나 수술하는 동안 너희들 기도했느냐? 절반의 의구심을 가지고 절반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는 얘기한 거였죠.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들이 매우 기분이 나쁘다는 태도로 야, 기도했어. 나도 기도했어. 야, 나도 기도했어. 제가 그 수업을 멈추고 끼어들 때까지 아이들 한 5명 정도가 당연히 기도했다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질문했었던 그 아이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친구들이 선물해준 천국이 당겼고 이게 공동체구나. 아이들은 그 순간 그 아이는 그렇게 느끼고 감사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요, 지금 이제 12학년 이틀 전에 수능을 본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글 쓰는 게 자기의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생활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다. 천재도 범죄도 둔재도 내 옆에 있는 그 아이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특히나 내 옆에 친구들, 그들은 인생의 경쟁자가 아닌 동료라고 가르쳤다.
이 아이의 언어로 동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동역자라고 더 많이 가르치기는 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너희들은 경쟁자가 아니야. 우리는 동역자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가라고 가르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손잡고 함께 가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들께서도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부모님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 행복하게 잘 기르기 위해서 아이를 이곳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아이들 길러가고 계시거든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했기에 한번 이렇게 교육 개정에 앞서서 이 공동체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들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성의 기초 위에 인성과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1교시는 복상입니다. 복상, 아까 초등 과정에서도 복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복종이 있는 묵상입니다. 보통은 묵상이나 큐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매일의 1교시가 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저희들이 복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는데 선생님 저 2주 전에 복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디 수련회 가서 만났다, 어떤 집회에 가서 만났다,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복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교시가 사실 월, 화, 수, 목은 그렇게 복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중고등 과정에서는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팀도 하고 방송실에서도 섬기고 즐겁게 예배하며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1교시가 매일 묵상과 예배인 것에 더해서 교과 수업 중에도 중고등 과정에 모든 아이들, 모든 학생들이 성경 과목과 성경적 세계관 과목을 일시수씩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적 세계관 과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성경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이들이 그 성경을 내 삶으로 번역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성경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저 모습은 지금 12학년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 찍은 게 아니라 등교 시간보다 먼저 와서 그 시간에 시작된 그 기도회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매와 감사 사진전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 이틀 전에 저희 아이들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면은 그 후배들은 무엇을 할까? 선배들이 수능을 보는 거 물론 세상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 후배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수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수고했었던 그 열매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까 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저희는 사진전도 후배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막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침반을 따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사막은 계속해서 바람 때문에 지형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사막과 같지 않을까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지대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낡은 것이 되어버렸죠.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길러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낡은 지도가 될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칠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꼭 쥐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여기에 사진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랑 1대1로 긴 시간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지나온 아이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아이와 나누면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느낌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통하여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는 일은 있겠지만 방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아이가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인생의 나침반을 분명하게, 우리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나침반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녀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첫 번째는 영성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네, 저희가 섬김을 키워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교육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듯이 봄 컨퍼런스인데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저희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3일 동안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동체에 발을 딛고 또 마음 열어 함께 성장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다음은 국토순례입니다. 12학년을 제외하고요. 이제 후배들은 7학년부터 11학년까지는 한 4월경에 모두 국토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올해는 강화도로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국토순례를 답사를 가서 길을 확인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답사할 때 어떤 길을 준비할까요? 아주 예쁜 길, 꽃길, 그런 길만 준비가 돼서 그런 길들만 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눈에 담기 좋은 그런 길들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냄새나는 길도 걷기도 하고요. 공사 중인 길도 걷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또 답사할 때는 분명히 열린 길이었는데 갑자기 막혀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요. 네,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는 그런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하고 좀 닮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길을 걷다가 체력이 안 돼서 뒤처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다치거나 발이 아파서 좀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짐을 나눠 들면서 함께 걷습니다. 국토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길이든 그 길이 꽃길이든 아니든 함께 걸어가는 것과 서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들을 섬김으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저희가 체험학습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라도 광주로 떠나서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님이시죠.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그분이 가진 좌우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섬김으로 이 시대를 사르셨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광주의 항일 학생 운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나라를 섬겼던 그 학생들의 발자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섬김을 담아가야 할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또 국내 또는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가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섬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호스피스에 방문했었던 사진인데요. 사실 그곳에서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입관 체험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갔다 왔었던 요 한 아이, 지금은 사실 졸업한 아이인데요. 비전 트립 가서 준비한 사역을 다 하고 그 시간을 이 아이가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 있던 선물을 모두 전해주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빈손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섬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소모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행복과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선물 주고 빈손 되어 돌아오는 것,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주고 빈손 되어 돌아오는 거,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가 배웠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들 뜰 활동도 있는데요. 뜰 활동 그냥 스스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섬겨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활동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치활동으로 만들어가고 또 공동체도 감당하고 또 뜰을 통하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비전 경영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교시에 복상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계획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또 내가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 아이들이 잘 쓰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를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10년 넘는 20년간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직접 구성해서 만든 비전 경영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비전 경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경영해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비전 주도 학습의 사진인데요. 보통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이것을 비전 주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공부한다 해서 비전 주도 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과 후 저녁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남아서 비전을 따라 공부하는데 중등 때부터 우리 12학년까지 그 시간을 좀 확대해 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아이들 스스로 학습해 가는 힘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게 뭐냐, 졸업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들 다 조장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본 그 연습이 충실히 되어 있다 보니까 역량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장이 되어서 저희들 우리 애들 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의 또 시간표 속에는 중고등 시간표 속에는 멘토링 시간이 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선생님께서 신앙이나 생활이나 또는 진로나 학습에 관해서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들을 밀착해 지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진로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찾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요. 또 이거는 학생 비전 수업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고 지향하는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하며 비전을 스스로 구체화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수업을 자신이 설계하는 것을 왼쪽 표에 보시면은 자신이 설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 컨퍼런스인데요. 가을 학기 3일 동안 가을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주제는 소명과 진로입니다. 이번에는 섬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소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소명을 따라 살아갔었던 선배들을 보기 위해서 양화진도 가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또 선배도 만나고 선배와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들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또 9학년 때에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성장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이죠. 또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비전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2학년이 되기 이전에 자신들의 비전을 선생님과 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리치료사라고 이제 화면에 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해가지고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가 왜 물리치료사가 되기로 했느냐?
저희가 진행했었던 가을 컨퍼런스 때 한 번은 이제 졸업한 그 선배들을 다 불러가지고 선배들의 학과, 내 학과는 이거고 이런 학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단다.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학과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비전이 없었는데 이때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중3 때, 9학년 때 그렇게 관심이 생겼는데 졸업할 때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1학년 때에는 우리들의 비전 나눔에서 이렇게 물리치료사로서의 그런 비전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저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아픔 속에 회복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에서 아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도와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발표하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이라는 키워드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준비해가는 그 배움의 과정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습적 성장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선 학교들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도 교육과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학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주도 선택형 교육 과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학생 비전 수업이 실제로 현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전국의 다양한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심에 그 모임을 주관한 곳이 저희 학교였고 38개 학교에서 바로 이 공간에 와가지고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입시 제도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아이들을 입시를 또 진로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어와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분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또 그렇게 나눠줬는데도 그 가운데 또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또 선생님께서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그 아이들의 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도와주고 코칭해주는 그런 클리닉 시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말에는 한 주간 자체가 저희들은 피드백 주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성장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 부족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들과 선생님이 1대1로 만나서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이가 어떤 화면,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저희들은 교육 과정에서 크롬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롬북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학습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 나아가는데 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그 자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을 견디느라 학업에 쏟아야 될 그 시간과 집중력, 에너지를 잘 쏟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한 분은 언어 상담 위주로 상담을 해주시고 한 분은 모래놀이 치료 위주로 해서 매체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 계셔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그것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융합 수업들 다양한 과목들이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7학년들 표현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연극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해소하고 있고, 초등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중고등에서도 사실 독서 수업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 다루고 있고요. 아이들이 반드시 필독해서 읽고 그 학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독서 인증제 제도를 통하여서 아이들 독서도 이렇게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고전 서적들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국어 시간에 특별히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중고등 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시간표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쉼표라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넓은 운동장을 빌려서 여기에서 운동을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혼자 앉아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체육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수다를 떨면서 대화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가면은 마음 쉼표 시간을 가장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좀 쉼이 있는 그런 교육도 저희들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배움 나눔 축제입니다. 보통 축제 생각하면은 먹을거리, 놀거리, 장기자랑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담아주신 그 열매와 감사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성장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서로를 축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배움 나눔 축제, 저희의 축제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연주로, 또 노래로, 때로는 스피치로, 또 함께 모여 연극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배움들을, 한 해 동안의 배움들을 나누며 서로를 축하하는 이런 축제 연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중고등 교육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변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길 가려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에서 입학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 이모저모가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으로 먼저 학교 공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물학교는 앉아 계신 뒤쪽에 건물의 로이플라자 건물에서요. 1층, 2층, 4층, 5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3학년, 5학년 교실이 있고요. 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은 주로 고등교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 교실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초등 1, 2, 4학년 아이들 교실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6학년과 중등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맞은편에는 풋살장과 놀이터 그리고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는 골프장이 멋진 전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모두 세례 교인이셔야 되는데요. 다만 유치과정은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등록 교인이시면 되고요. 다만 초등 입학 전까지 부모님 모두 세례 교인이셔야만 초등 진급이 가능합니다. 학교 역량 안에서 맡은 아이들을 책임 있게 기르기 위해서 학생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과 학습 태도를 갖춰야 되고요. 수업을 따라갈 정도의 최소한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가정은 더 샘물의 기독교 교육과 교육 철학, 방침에 동의하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상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더 샘물 유치원은 7세 반을 모집을 합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한 반 최대 20명까지가 정원인데요. 현재 내년 기준 5학년은 한 반 정원이 마감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현황에 따라서 추가 반 증설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 순번으로 결혼이 발생했을 때 입학을 하게 됩니다. 원서 마감일은 12월 2일 화요일까지인데요. 해당 날짜까지 관련 서류가 모두 도착해야 되고 전형료까지 납부돼야 됩니다. 선발 캠프는 12월 6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이 참석합니다. 선발 캠프 후에 가족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지원 학생이 모두 참석해야만 합니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저녁 시간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입학 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등에서 더 샘물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요. 입학 후원 메뉴에 있는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공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은 소관문이 면제가 됩니다. 혹시 방명록 기재를 안 하셨으면 꼭 기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인 학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샘물학교와 같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후원교회, 또 많은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유치원은 80만 원, 초등은 180만 원, 중등은 200만 원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에는 중등보다 더 많은 학교 차원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이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업료는 중등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고요. 입학금은 250만 원입니다. 유치 7세에 입학하고 내년에 더 샘물 초등학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분만 입학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업료는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시작 전에 내시면 되는데요. 학기당 유치원은 165만 원, 초등은 227만 원, 중등과 고등과정은 281만 원입니다. 초등과정의 경우에는 협력교회는 학기당 10만 원, 연간 3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고요. 후원교회의 경우에는 학기당 초등은 27만 원, 중고등은 15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후원교회와 협력교회는 뒷장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시는 가정은 발전기금 분납을 신청하시거나 발전기금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등과 고등과정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입학하실 때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료 부담이 있지만 저희는 사교육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원 과외비가 절감이 돼서 실제 가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재학생 학부모님들이 고백하듯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더 샘물학교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더 샘물학교는 주변의 협력교회들과 동역을 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력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협력교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는 않고요. 학교 홍보 포스터나 주보 광고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원교회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후원을 같이 해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학교 요청을 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규모를 선정하고 입학 안내 때 제시된 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샘물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위해서 다자녀 가구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2자녀의 경우에는 첫째에게는 수업료의 10%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3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는 20%, 둘째는 1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다자녀 장학금만 지급이 됩니다. 더 샘물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그럼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오픈데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더 샘물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서 잘 모르는 더 샘물학교로 옮기는 걸 주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들이 더 샘물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난데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더 샘물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직접 수업에 참여해서 더 샘물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실제 신난데이에 참석한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친구, 선생님이 좋아서 입학을 하고 행복하게 더 샘물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신청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요. 학년당 5명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신난데이를 추천을 합니다. 자녀들이 더 샘물에서 학교 생활하는 것을 기대하며 꿈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가족 면접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